집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맛을 봤는데 기억나? 간단하게 집합 맛봤는데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고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집합은 정의가 되려면 기준이 어때야 된다고? 아주 명확해야 된다고. 그렇죠?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대답이 바뀌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예쁜 꽃 이런 건 안 된다고. 예쁜 꽃 이런 건 안 돼요. 그렇죠? 가장 작은 자연수 이런 건 돼요. 이런 건 됩니다. 그렇죠? 가장 작은 자연수 1로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대답이 다르면 안 돼. 이렇게 사람마다 대답이 다 똑같아야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이거를 뭐 집합 기호 뭐 A라고 약속을 했을 때 그러면 원소는 이걸 만족하는 원소는 1이잖아. 1.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죠. 그렇죠? 이 들어있는 거 하나하나를 다 원소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해? 1이라는 숫자는 집합 A의 원소다 해서 엘리멘트 약자 써가지고 요 기호로 얘기를 하기로 했었죠. 괜찮아요? 이게 그냥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에 더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70쪽을 보면 이런 얘기를 시작해요. 오늘은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자, 부분집합이란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한테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줬어. 이런 집합을 줬어요. 그래놓고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집합 A에 부분집합을 너네한테 한번 다 구해봐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집합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집합 A가 갖고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소 1만 가지고 집합을 만들고 원소 2만 가지고 또 집합을 만들고 원소 3만 가지고 만들고 아니면 1, 2 넣고 2, 3도 넣고 아니면 1, 3 이렇게 하고 1, 2, 3도 되고 하고 아무것도 안 뽑아도 되고 이렇게. 그럼 총 몇 개죠? 총 8개죠. 8개. 어떤 느낌일까 이거 얘들아? 여러분들이 주어진 원소 1, 2, 3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드는 게 우리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었는데 경우의 수에서 약수 개수 문제죠. 생각하는 건데 약수의 개수. 왜 여러분들 약수의 개수도 이런 식으로 했잖아. 6의 약수하면 어떻게 돼? 6의 약수. 6이라는 숫자가 2와 3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2와 3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이 6의 약수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2를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해서 여기서 두 가지. 3을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에서 네 가지. 약수의 개수 이렇게 했었죠. 그쵸? 얘는요. 그러면 1을 이 부분집합이라는 집합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치? 두 가지. 2도 이 부분집합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두 가지. 3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죠. 그쵸? 그래서 2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괜찮아요? 각각의 원소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야. 이 집합 안에 들어갈지 말지. 그리고 이거를 공식화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2에 여기 오는 숫자가 뭐가 온다고? 뭐가? 원소의 개수가 오겠죠. 각각의 원소마다 들어갈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원소들마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2의 거듭 제곱 꼴인데 이게 원소의 개수만큼 이들을 곱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의 원소의 개수 제곱입니다 라는 게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고 그게 여러분들 보고 있는 70쪽의 개념 세 번째 거 부분집합의 개수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1번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부분집합 중에서 되게 특수한 아이를 하나 말을 해줘. 그게 뭐냐면 진부분집합입니다.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는 아이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진짜 부분집합처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 지금 부분집합을 구성한 걸 보면 자기 자신이 껴있지 않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입니다. 좀 어색하잖아.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 해서 진부분집합에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요.
진짜 부분집합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빼는 걸 말합니다. 부분집합들 중에 자기 자신은 제외시키고. 그러면 똑같은 집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일 텐데 자기 자신 빼서 7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2번 보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은데 뭘 빼고? 하나를 빼, 꼭 하나. 그 하나가 뭐라고? 자기 자신을 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도 눈여겨봐야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집합이 주어졌다? 어떤 집합을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 때 항상 뭐가 있어? 항상? 이 기호 뭐였어? 아무것도 안에 없는 텅 비어있다 해서 공집합이었죠. 공집합이. 그치?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상관없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어떤 집합이든 모든 원소를 안 뽑고 하나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분집합들을 막 열심히 펼쳐놨잖아. 얘네들을 이렇게 펼쳐놓는 거 말고 다른 표현도 있지 않을까? 왜? 우리 여기서 집합 1은 A의 원소다 라고 해서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기호가 있었잖아. 그리고 뭐 4는 당연히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잖아. 부분집합을 다 구하고 나니까 이 원래 있던 집합과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 부분집합 간의 관계를 또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 예를 들어 집합 1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서 여기선 또 이렇게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까지 했던 요 모양에서 요 기호에서 요 가운데 다리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에 대한 표현을 하는 아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기호가 하나 나왔어.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새로운 기호 하나.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우리 뭐가 있을까? 그러면 집합 4 이런 거는 4를 원소로 가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아니잖아. 그럼 똑같아. 아니다 라는 건 이렇게 슬래시를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게 지금 70페이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호를 사용하러 가보자. 172번 문제인데요. 172번 문제. 172번 문제입니다. 한번 172번째 고민 한번 해보시는데 선택지에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집합에 대한 포함관계도 막 주어져 있고 원소에 대한 포함관계도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근거를 다 찾아보세요. 주어진 집합 안에서 여러분. 이거 완벽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거를 다 찾아봐봐. 자, 선택지 1번. 지금 이 기호는 뭐랑 뭐의 관계를 나타내줘 원래?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 나타내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원래 기호 자체가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집합 안에 이 공집합이라는 아이가 원소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때요? 존재하고 있죠.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집합은 얘입니다. 얘가 선택지 1번에 쓰여서 쟤를 근거로 1번은 참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 괜찮아요? 자, 그리고 선택지 2번입니다. 요번에 이 기호는 뭐랑 뭐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야. 그럼 이거 지금 집합과 집합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상관없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 그쵸? 그래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또 참이죠. 얘는 이거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아까 내가 예시 들었던 어떤 집합이든 갖고 있는
부분집합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공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택지 3번. 이 기호는 원소와 집합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집합 A 안에 1이라는 숫자가 원소로 존재하고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 여기. 얘가 여기에 이렇게. 선택지 3번에 참이라는 근거가 되겠죠. 이건 참입니다. 얘도 참이었고. 이렇게. 자, 선택지 4번. 얘는 지금 또 집합과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 기호가 원소인데, 그치? 그럼 집합 A 안에 얘가 원소로서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지 않아? 없죠. 없잖아. 어디 있어 이게 원소로? 얘가 원소로 있으려면 형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집합 A는 해놓고 이 큰 괄호 안에 얘가 혼자 또 이렇게 들어있어야 이러면 원소입니다. 집합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야 이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잖아. 이렇게 이 표현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4번은 땡.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지 5번. 얘는 집합 대 집합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 얘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는 거지. 그치? 있어? 있어? 여기 있죠? 얘네 둘을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인 거야. 이렇게 0하고 1을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 이렇게. 그래서 5번도 참. 정답은 4번이겠네요. 정답 4번.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봤을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집합은 이 집합으로 정의된다라고 할 때 이 제일 바깥에 있는 괄호 있죠? 제일 바깥에 있는 괄호. 얘만 보면 됩니다. 얘가 집합을 나눠주는 기준이에요. 얘 입장에서. 얘에 대한 집합은 이 제일 바깥에 있는 괄호가 정의해 줍니다. 그러면 이 제일 바깥에 있는 괄호 입장에서 안에 있는 원소는 뭐냐라고 하면 이 쉼표가 말해줍니다. 이 쉼표들이 이렇게 얘네 세 개가 원소들을 끊어주는 단위입니다. 얘가 하나 원소고 얘도 하나 원소고 얘도 하나 원소야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독특하게 집합 안에 집합이 있잖아. 그치? 이거는 근데 제일 바깥에 있는 입장이 집합에 대한 정의를 해주는 거라서 이거 통째로 그냥 하나의 원소로서 존재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쉼표로서 이렇게 끊겨 있잖아. 그 다음 없잖아. 그치? 여기 쉼표는 이 집합 안에서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쉼표는 힘이 없습니다. 이 보라색 집합 입장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 힘이 없는 아이. 괜찮아? 그래서 집합 안에 집합이 이렇게 하나의 원소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절대 쪼갤 수 없다.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원소로서 묶여서.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세요. 173번에 한 번 더 해보세요. 173번. 방금 나랑 본 시선으로 다시 한번 173번 풀어보세요. 정답 몇 번이에요? 173번에 정답 얘들아 풀었더니 몇 번이에요? 그렇지. 누가 입으로 잘 말해줬어.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선택지 1번. 선택지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는 얘는 당연한 말이잖아. 볼 필요가 없는 말이야. 선택지 2번. 2가 A의 원소다. 그래 여기 있잖아. 여기 원소 있잖아. 선택지 3번. 자, 1, 2라는 요 집합은 원소니? 이건 원소를 모르고 얘가 원소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기호가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봤더니 여기 있잖아. 여기 하나의 원소로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쟤 때문에 3번도 참. 그래서 4번은 3은 A한테 부분집합으로 존재한다. 얘를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되죠, 그쵸? 저기 원소 3을 가지고 부분 만들면 되죠, 그쵸? 5번은 어때요? 1하고 2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래요. 왜? 얘 때문에 가능하잖아. 여기 1, 2 원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A의 부분집합으로 포함되잖아. 그쵸?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을 풀어볼까라고 하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70 170
179번 풀어보세요. 179번입니다. 179번. 우리 이런 표현을 거의 처음 보나요? 내가 그 해설할 때 안 해줬죠. 179번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집합 A랑 집합 B가 서로 똑같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집합이 서로 똑같으려면 얘들아 행렬처럼 느끼면 돼.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똑같아야 됩니다. 즉 집합 A의 원소랑 집합 B의 원소가 똑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막 비교를 하겠죠? 그쵸? 그럼 비교할 때 누구부터 바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치?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지수가 A도 있고 B-1도 있고 A 더하기 3도 있어. 그냥 원소 그 자체로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원소이 3개가 있어. 그쵸? 그럼 이 중에 뭐부터 찾을 수 있는 거야? 이 3개 원소 중에? 그렇지, 얘부터 찾아줘야 돼. 양쪽을 비교하는데 여기엔 2가 있는데 여기엔 2가 없잖아. 그럼 얘가 2다라고 시작을 문제가 돼야죠.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다를 먼저 찾으시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2랑 마이너스 1이야. 오른쪽엔 4가 있는데 여긴 4가 없어. 아 얘가 4구나 해서 B가 5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B가 5, A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왔다 갔다 열심히 여러분들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살짝 한번 어려운 얘기인데 177번 한번 고민 잠깐 해볼까요? 177번 177번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수정을 하시고 니은 보면 왜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하는데 A 뭐 스몰 A가 갑자기 왜 나와? 이거 스몰 N입니다. 스몰 N. 니은에 오타가 있어서 기호 하나 바꿔주시고 한번 177번에 기억 니은 디귿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얘들아? 이제 그냥 집합과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요 n이라는 기호 부분 여러분들 이 들어있는 괄호 안에 있는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공집합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0이죠, 0. 그쵸? 그럼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공집합이겠지, 그치? 이거 당연한 얘기죠. 기억은 참 돼. 그럼 니은은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A가 B의 지금 집합의 일부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게 성립하나요? 성립 안 하죠? 왜 안 해요? 같을 수도 있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걸 친구들이 제일 많이 실수해요, 여러분들이. 왜 아까 내가 그래서 일부러 다 펼쳐서 보여준 거야. 여러분들 부분집합 다 구했더니 뭐도 있어? 자기 자신도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어, 이거. 그래서 니은 땡이야. 이거 많이 실수해. 이러면 안 돼. 내가 그래서 일부러 아까 다 펼쳐서 보여준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 다 보여준 거예요. 디귿은요? 근데 이건 뭐랄까 너무 문제 빨리 풀다가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그냥 틀릴 수 있는 건데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내용물도 똑같아요? 아니죠. 개수만 가지고 내용물을 추측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개수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집합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이제 181번 문제 한번 181번 문제 고민해 보세요. 181번 문제. 181번 문제 풀어본 친구들도 다시 한번 의미를 해석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다
집합 B랑 집합 C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 보세요.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나 원소나열법으로 다 표현해 보세요.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해석해봅시다. 해석. 집합 B를 먼저 볼게. 집합 B는 원소가 어떻게 생겼대? 집합 B는 원소가 x 더하기 y로 생겼다는 거야. 얘가 지금 B라는 집합의 원소인 거야, 얘들아. 근데 x는 어디서 오냐면 얘한테서 오고 y도 여기에 원소에서 온대. 즉 우리는 집합 B라는 i가 요 x랑 요 y를 더한 결과물인데 x랑 y는 집합 A의 원소에서 온대. 그쵸? 그럼 0하고 1하고 2가 이렇게 들어가서 숫자 조합들을 만들어내서 답을 낼 거야. 그렇죠? 그러면 최소값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집합 A에서 골랐어, 두 개를. 걔네 두 개를 골라서 더한 결과물 중에 제일 작은 값은 몇이죠? 0이에요. 1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해요. X도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면 X랑 Y 같아도 돼요? 같으면 안 돼요? 이제 요 두 가지를 이제 의문이 생기거든요. 아무 말 없죠. 아무 말 없으면 같아도 돼요. 이거. 같든 다르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해석을 하실 때 조건이 없잖아. 그럼 같아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는 제일 작은 거 뭐랑 뭐야? 0이랑 0이어서 0. 그럼 만들 수 있는 최대값은 몇이죠? 같은 논리? 4겠죠. 4. 당연히. 그치?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아요? 왜냐면 연속된 3개의 자연수인데 최소 0이고 최대 4야. 1, 2, 3은 당연히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0, 1, 2, 3, 4. 그럼 같은 논리로 C는요. X랑 Y를 가지고 곱한대요. 그럼 제일 작은 거 0. 제일 큰 거 4인데 얘는 안 통하죠. 곱하기니까. 그래서 얘는 실수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보통 이렇게 해요. 같은 거를 곱할 수 있잖아. 그래서 0을 제곱하고 1을 제곱해서 1. 그래서 2랑 2를 둘 다 선택했다 해서 4. 그리고 남은 것들 조합을 찾는데 0이라는 숫자는 어떤 거랑 같이 곱해지든 0이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그렇죠? 그럼 1이라는 숫자가 2랑만 만나면 되잖아. 0, 1, 4 이렇게. 그러면 집합의 원소 이렇게 뒤죽박죽 써도 돼요? 얘들아? 이렇게 집합 0, 1, 4, 2 막 썼어. 이러면 틀려요? 아니면은 맞아요? 상관없어요. 맞아요. 집합 안에 원소는 뒤죽박죽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고진 문제로 옛날에 원장님이 막 여기다가 좋아하거든. OX 문제? 그런 것만 냈어요. 이렇게 쓰면 집합이 틀린다,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나 막 이런 거를 막 낸 적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집합 안에는 뒤죽박죽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포함 관계로 되면 어떻게 되죠? A가 C에 그리고 B에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82번 풀어보세요. 182번입니다. 정리해보시고 정리되신 친구들은 182번. 자,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임이 성립할 때라고 해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주어진 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럼 이 표현은 이 집합 A가 집합 B의 일부다라는 거니까 안에 들어있어야 되지, 그치? 근데 얘도 부등식이니까 수직선위에다 표시하자. 수직선위에 표시하면 당연히 A부터 그리셔야죠. 범위에 미지수가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럼 기준을 제시할 겁니다. 위치에. 그리시고 얘가 뭐에? B한테 들어있어야 돼. 그럼 B가 A를 에워싸고 있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일단 왼쪽부터 비교를 하시겠죠. A가
0보다 왼쪽에 있어야 B가 A를 안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A가 0보다 어때? 일단 작다 쓰시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9가 3보다 커야 집합 A를 안고 있겠지? 일단 쓰시고,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뭘 확인한다? 등호가 붙을까 안 붙을까 확인하시죠. 그쵸? 그러면 얘는 등호 붙어도 되나요? 그쵸? 되죠? 얘는 등호 붙어도 돼요. 얘는 등호 붙으면 돼요? 얘 안 되죠? 그쵸? 얘는 안 돼요. 다시 잘 봐봐요. 등호할 때 맨날 이제 여러분들 표정이 똑같아져. 부등식은 맨날 해도 헷갈려요. 봐봐. A가 0이랑 만약에 똑같아. 그러면 둘 다 같이 0에 있어. 그럼 둘 다 0을 포함하고 있는 건가? 둘 다 같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지, 그치?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어도 되죠. 그럼 같은 위치에 있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요. 만약에 2A 더하기 9가 3이랑 같은 위치에 있어봐. A는 3을 갖고 있어. B는 3을 갖고 있지 안 갖고 있어. 근데 A가 B에 포함된다고? A가 3을 갖고 있고 B는 3이 없어. 근데 A가 B에 어떻게 포함돼? 3 때문에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정답이 되겠죠. 요거 두 개는 AND입니다. 즉 왼쪽에서도 이걸 만족하는 것과 동시에 오른쪽에서도 이걸 만족해야 돼요. AND로 묶이니까 합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같이 해석 하나만 좀 하고 갑시다. 해석만 하나 하면 돼. 자, 184번의 가족권을 하나 해석만 하고 넘어갈 건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해석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184번의 가에서 여러분들한테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 자, 우리 아까 진부분 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지.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제곱에서 1을 빼면 나오는 값이에요. 그게 7이래요, 얘들아. 그러면 2의 원소의 개수 제곱은 8이다라고 하니까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3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권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뭐야?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다? 3개다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184번의 가족권이에요. 요거 해석만 해내시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해석 같이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원소의 개수가 3개다 해석됐어요? 그러면 집합 A의 원소 중 가장 큰 건 15라는데 집합 A가 이렇게 세 자리가 있는데 제일 큰 게 15래. 근데 요놈들 다 더했을 때 제일 큰 값이야 하니까 당연히 그 다음 큰 값들 연속적으로 쓰면 제일 크죠. 끝 13, 14, 15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뭘 푸냐면 187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187번.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부분 집합을 직접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경우의 수 같은 문제죠. 직접 만들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FERMAT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든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준 원소들을 가지고 넣을지 말지 고민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 했어요. 넣을지 말지였다가. 그런데 A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지. A는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어. 왜? 이거 조합에서도 여러분들 선택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뽑자 했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A는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우세요. 그 다음에 E하고 F는 모두 원소로 같지 않아야 된다는데 E하고 F는 못 들어가요, 얘들아.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E하고 F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럼 얘네도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 없잖아. 그치? 그럼 EF도 지워야 돼. 안 돼, 안 돼.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뭐만 고민하면 돼? R하고 M하고 T를 얘네 세 개를 넣을지 말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각각이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2의 세제곱이 돼서 정답은 그냥 8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입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선배들은
집합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경우의 수를 배워서 집합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좀 쉬워졌죠.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걸 더 자유자재로 낼 수가 있게 됐죠. 경우의 수가 앞으로 교육학에 빠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뭘 풀어볼까? 188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188번. 188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힘을 내봐. 힘을 내봐. 저녁 먹고 와서 이제 식곤증이 올 때지 뭐. 힘을 내보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집합 A는 지금 집합 A도 집합 B도 조건지시법으로 제시되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다 원소 나열법으로 문제를 푼다고. 그래서 빨리 해석해서 원소들을 쓰세요. A랑 B에 뭐가 들어가 있지?를 빨리 쓰세요. 그래서 집합 A 보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원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집합 B는 20의 양의 약수들을 원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석하면 저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표현을 해석해볼까? 이건 되게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근데 방금 해석이랑 똑같은 거야. 방금이랑. 자, 집합 A는 X의 부분 집합이래요. 그럼 집합 A의 원소인 2하고 5는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집합 A가 X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즉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2하고 5가 즉 집합 A의 원소가 X에 꼭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럼 뭔데? 여러분들한테 X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우리는 집합 X라는 원소를 집합을 만들 때 집합 X를 만들 때 얘네들만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뭘 넣지를 고민할 때 얘네들을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마치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고민했던 것처럼. 그러면 2하고 5는 선택권이 없잖아, 우리한테. 이거 버리고. 선택권 있는 건 1, 4, 10, 20 아니야? 여기에 들어갈지 말지 우리가 고민하는 건 1, 4, 10, 20을 넣을지 말지 고민할 거 아니야. 그럼 각각이 들어갈지 말지 해서 다 해서 정답은 2의 4제곱이 정답이 되겠죠. 16,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그냥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과 있든 없든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좀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이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91번은요. 요건 조금 독특해요. 자, 요번엔 방금 여태까지 풀었던 거랑 느낌이 좀 다른 이유가 뭐야? C라는 집합에 원소의 개수가 4개로 고정이지. 딱 4개만 들어있어야 돼. 얘가 좀 핵심이야. 4개만 있어. 그러니까 자리가 정해져 있어. 우리는 여기에 4개만 이렇게 넣을 수 있어. 4개만. 그럼 봅시다. 나머지 해석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B가 C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B의 원소들은 C에 무조건 있어야만 하니까 1하고 2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내가. 1하고 2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C가 A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우리는 이거 1, 2, 3, 4, 5, 6만 가지고 여기다가 넣을지 말지를 고민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1하고 2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선택권이 없고 3, 4, 5, 6 가지고 고민하나? 즉 여기 남은 두 자리에 3, 4, 5, 6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지. 그럼 아까 문제였으면 그냥 2의 4제곱하고 끝났는데 요번엔 뭐에 제한이 있으니까? 개수에 제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들어갈 2개를 뽑는 거지, 그치? 그거 뭐였어, 조합단원에서 얘들아? 4개 중에서 그냥 2개를 뽑기만 하면 되지. 왜냐면 이거 순서 바뀌는 게 의미가 없잖아, 집합의 세계 안에서, 그치? 그래서 사실 2가 정답. 사실 6이다. 정답. 2번.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6쪽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겠네요. 드디어 집합의 연산을 시작합니다. 이쪽부터 조금 어려워지고 낯설어지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집합도 사칙 연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렬을 할 때도 사칙 연산이 있었고, 결국엔 수학은 항상 웬만한 것들이 다 사칙 연산이 있죠. 그리고 그 다항식도 나누는 마당에 곱하고 나누고 하는 마당에 집합도 똑같죠. 집합의 연산은 크게 2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 좀 쉬운 파트야. 자, 연산에 합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여집합이 있고 차집합이 있어요. 크게 이 4가지를 먼저 다룹니다. 크게 이 4가지를. 그 페이지에서 크게 이 4가지를 다루죠. 별거 없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볼게.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산을 할 때 일단 처음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게 좀 직관적으로 편해요.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합집합을 해보라는 건 진짜 A라는 집합의 원소와 B라는 집합의 원소를 합쳐서 그냥 다 써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여러분들한테 A랑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면 그냥 여기 해당하는 전부 다 A 또는 B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기호로는 저렇게 U처럼 써요. U처럼 생겼죠? 이렇게 했습니다. 기호로는 이걸 보면 2개의 집합을 합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반응하냐? 한글로는 또는이라고 반응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이라고 반응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 경우의 수 할 때 편해요. 경우의 수 할 때 또는 그리고 라는 표현 2개 자주 나오거든요. 그때 발상이 매번 이렇게 가거든요. 집합처럼 가거든요. 자, 그러면 또는입니다. 또는이라는 건 A 또는 B니까 내가 여기 색칠한 영역 다 해당하는 게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A라는 집합이 1하고 2고 B라는 집합이 2하고 3이라면 여러분들한테 A랑 B의 합집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A에 들어있는 것도 다 써야 되고 B에 들어있는 것도 다 써야 되는데 겹치는 게 뭐가 있죠? 2가 겹치는데 2가 겹치면 2번 써? 아니면 그냥 한 번만 써도 돼? 한 번만 써도 돼. 이게 합집합입니다. 괜찮죠? 그렇죠? 그리고 교집합은요? 교집합? 이거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리고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거든요. 교라서 공통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한다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라고 얘기해서 여기에다가만 색칠을 한 저기만 얘기합니다. 저기만. 그러면 실제로 방금 예시든 여기서 우리가 A교 B를 구한다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숫자 2만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집합을 좀 해봅시다. 차집합. 얘는 A 빼기 B예요. A 빼기 B. A 빼기 B고 얘는 뭐 딱히 한글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를 나타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는 좀 집합의 연산에서 빼기는 좀 독특해요. 좀 독특한데 이렇게 됩니다. A 입장에서 얘 앞에 있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데 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얘 입장에서 B를 뺄 거야. 즉 이 말은 영역 A의 영역에서 B의 영역에 해당하는 A의 영역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여기만 남아요. 여기만. 이렇게. 즉 A 입장에서 B와 겹치는 걸 빼는 게 A 빼기 B입니다. 이렇게. 연산이 이게 정의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매번 이렇게 그림으로만 풀 수는 없어. 얘도 뭔가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기호로서. A 빼기 B는 뭔가 얘네랑 느낌이 다르잖아. 지금 혼자 따로 놀지 저거. 그치? 그래서 맞추는 거야. 이걸 어떻게 맞추냐라고 하면 잘 봐봐. A랑 B가 아닌 부분에 공통 부분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딱 저 여기 색칠되지 않니? 아, 여집합을 안 했잖아. 여집합 하고서 이거 이어서 다시 보여줘야겠네. 일단 이거 써놓고 여집합 먼저 보여줄게요. 이거 이해시켜야 되니까. 여집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전체 집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제 전체 집합을 추가하는 거예요. 물론 원래 항상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어. 내가 지금 생략한 것 뿐입니다. 원래 전체 집합이 있고 그 안에 부분 집합 A가 있고 또 다른 부분 집합 B가 있다라고 원래 모든 상황을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이때 여집합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의 여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A가 아닌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집합은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니다. 즉 A가 아니다. 즉 여기 지수 자리에 알파벳 C가 써져 있거든요. 이게 여집합이라는 기호입니다. A가 아니다. 그럼 이거는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거든요. 그러면 색칠하면 이거겠네. A 여집합은 A가 아닌 부분 전부 다. 여기 전부 다입니다. 내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건 전부 다. 이게 A 여집합.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다시 돌아와서 우리 차집합 할 때 A 빼기 B에서 색칠된 게 얘뿐이란 말이야. 그러면 A랑 B가 아닌 부분에 공통 부분 하면 딱 보라색만 칠해지지 않니? 그렇지 않니? B가 아닌 부분이랑 A랑 공통 부분이야. 이렇게 칠해지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 웬만한 건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이 차집합에서 얘는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 빼기를 보면 두 집합의 빼기라는 기호를 보면 그 빼기라는 기호를 교로 바꾸고 뒤에 있는 집합에다가 여집합을 붙여줄 겁니다. 이게 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환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이따가 어려운 문제 풀 때 다 이걸로 풉니다. 알겠죠? A 빼기 B는 A교 B여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A 빼기 B는 A교 B여라 했어. 거기 그래서 76쪽에 개념, 여집합, 차집합 두 번째 개념 해놓고 괄호 3번에 벤 다이어그램 노란색 위에 A 빼기 B는 A교 B여다라고 되게 굵은 글씨로 혼자서 막 써져 있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만큼 중요해요. 그거 중요하다 했어. 중요하다 했어. 자, 그리고 나서 특수한 연산에 대한 뭐 얘기를 몇 개 좀 체크를 하면 밑에 개념 보면 성질들 막 나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냥 자 얘들아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요? 전체에서 A를 뺐다가 얘를 다시 전체에서 뺐어. 즉 전체에서 A 여집합 한 번 하면 노란색 되지 그치? 그럼 전체에서 다시 노란색을 빼는 게 A 여집합에 대한 여집합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여랑 여가 만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빠졌다가 다시 빠지니까 돌아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는 이런 연산. 이런 거 그냥 성질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우리 그럼 연산 법칙 쓰러 좀 가볼까요? 연산 법칙 쓰러 한번 가볼까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193번 한번 해볼까? 193번 193번 이제 한번 적용해보러 가볼게. 193번 같은 걸로 내가 설명 안 한 괄호라는 게 들어있죠. 지금 A교 괄호 열고 B교씩 괄호 닫고. 그럼 집합의 세계에서 이 괄호 연산할 거잖아. 공통 부분 찾고 공통 부분 찾을 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괄호는 여러분들한테 뭘 의미할까? 그냥 그게 똑같아 얘들아. 먼저 하라는 거거든. 먼저 하라는 의미밖에 안 돼요. 그럼 얘도 B랑 C의 공통 부분을 먼저 찾고 그리고 나서 너네 이 결과물과 A의 공통 부분을 찾아봐 라고 하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어차피 얘랑 얘랑의 공통 부분과 얘랑의 공통 부분이면 순서가 의미가 있나? 이걸 굳이 먼저 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어차피 다 기호가 똑같고 그러면 결국엔 결과물은 뭐야? A랑 B랑 C를 동시에 만족하는 아이가 결국엔 그냥 답 아니야 그치?
그럼 괄호가 의미가 없잖아. 근데 문제에서 뭘 줬어? 그래놓고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A, B를 준 게 아니지. C는 줬어. C는 이거 여러분들 계산해야 되잖아 지금. 그럼 C는 줬어. 뭐라고 줬어? 12의 약수잖아. 1, 2, 3, 4, 6, 12 이렇게 줬어. 그러면 A랑 B랑 C랑의 교집합을 찾아야 되니까 A랑 B랑도 줘야 되잖아. 근데 A, B 안 주고 뭐 줬어? A? 교비 주지 않았어? A 교비? 이거 주지 않았어? 이거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야? 이거 그러면? 즉, 뭘 먼저 계산하든 상관없으니까 이 괄호를 어디다가 붙여봐? 여기다가 붙여봐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의미는 똑같잖아. 그치? 결과물은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두 개의 공통부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4, 6이겠네요. 2, 4, 6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이어서 조금 더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